요즘 N잡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땅한 부업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도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는 시기가 정말 맞나요? 네. 그건 정말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블로그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시간을 무작정 할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뭐든지 처음 도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면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경험으로 알고 그 이후에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부업하는 사람들을 우리 N잡이라고 하고 N잡러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N잡러 분들도 하루에 15분, 많아야 20분 정도를 할애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잠을 잘 때나 회사에 있을 때도 내 글들이 계속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오늘 알려주실 방법은 기존 블로그 글쓰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기존 블로그 글쓰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글을 써야 된다는 막 그런 중압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10분, 15분 정도면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글들이 계속 쌓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챗GPT로 글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따옴표로 한번 묶어봐 줄게요. 저는 작성해 주세요. 3,000자 이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뭐라고 써주는지 해볼게요. 블라우풍트라고 하는 이어폰 회사는 독일 회사예요. 이 회사는 유명하기 때문에 챗GPT가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챗GPT가 학습되어 있는 내용과 아마 가장 최근의 정보는 2023년 12월 정도까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 정보를 기반으로 글을 써줘요. 근데 문제는 여기 글을 보시면 사용자들의 반응, 사용 환경, 글을 읽는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래 글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 성능, 노이즈 캔슬링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 배터리 연결성, 기타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전부. 물론 스펙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주긴 하지만 그냥 뭉트려가지고 그냥 컨셉적으로만 얘기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디테일한 사용자의 검색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이 블로그 글에서 나가버리게 되겠죠. 두 번째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챗GPT로 블로그 글을 쓰려면 어떤 글을 쓰셔야 되냐면요. 시의성을 반영하지 않는 거. 갤럭시 폴드 6라는 게 버전이 나왔잖아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 스펙을 요청하면은 잘 모르죠. 그리고 글을 써준다 해도 잘못된 글들을 써주거든요. 챗GPT가 정보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챗GPT가 학습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인 정보를 요하는 글일 때. 그쵸?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의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2,000자 이상으로 글을 작성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표도 작성해 주세요.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누구나 그냥 입력해 보는 명령어 정도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챗GPT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미국과 한국의 금리와 실제 주식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서 글을 써주겠죠. 이런 글들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맞게 적용을 해서 써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정부 지원 정책은 해마다 바뀌고 또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복지 지원 정책도 그렇고 제품, 상품 이러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지난달, 지지난달의 정보들이 계속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챗GPT로 글을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가 그럴싸하게 글을 써주는 것만 보시고 명령을 잘했나? 글을 잘 써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글을 써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블로그 글이 비록 짧더라도 정확해야 돼요. 누군가가 검색했었을 때
가능하면은 한 페이지에 보일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상위 노출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위 노출돼서 적어도 한 번에 좀 보고 아 이것도 클릭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리스트 안에는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글쓰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정말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요 내용에 단어만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챗GPT를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쓸 주제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어폰 요즘들 많이 끼고 다니잖아요. 이어폰 중에 블라우풍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라우풍트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글들이 쭉 많이 올라오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키워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판다랭크라는 곳에서 내가 글 쓰고자 하는 키워드는 어느 정도로 내가 좀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타이핑 했으니까. 검색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뜰 확률이 좀 많이 적죠. 글을 쓰는 건 괜찮아요. 빨리 쓸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쓴 글이 쌓여가지고 수익화가 돼야 되잖아요.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내가 쓴 글이 누군가가 검색했었을 때 그래도 10위 안에 5위 안에는 좀 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목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글이 있나 볼게요. 여기 보면 연관 키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게시글이 전체가 287개밖에 안 되네요. 아,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게시글 수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글 수가 적고 월 발행량이 적고 블로그 수가 적으면 당연히 내게 상단 노출될 확률이 좀 높아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괜찮아서 어떤 블로그일까라고 봤어요. 상단 노출된 블로그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 방문자가 적어요. 50명대더라도 나도 상단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키워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러면 저는 블라우풍트 오픈픽 이어폰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화면이잖아요. 저희는 좀 빨리 글을 써야 되니까요. 세팅해 놓은 거에 금방 우리가 아까 그 이어폰 이름을 입력을 하고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팅하는 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 첫 번째 댓글, 고정 댓글이잖아요. 거기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를 클릭할게요. 이 첫 번째 거의 내용은 주제나 키워드 입력해, 내가 제대로 글 써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어폰 이름을 쓰고요. 여기 보시면 선택한 검색 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엔진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챗GPT가 블로그 글을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주고 있죠. 블로그 글을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이어폰에 대한 글이에요. 검색 엔진을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AI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요청한 대로 글을 써준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짧게 글을 쓰면 너무 심플하고 좋죠. 뭐 한 10분만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블로그 글 쓸 때 글자 수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때로는 내가 어떤 글을 쓰냐에 따라서 글자 수가 많은 게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보다 글을 많이 쓰고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넣은 사람이 상단 노출, 그 위에 노출되면 내게 그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글자 조금 늘리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늘려볼게요. 아, 우리 아까 전에 우리 키워드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15개를 분석해 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 정보, 리뷰 및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내용해주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메인 키워드, 블라우풍트 오픈픽 이어폰 우리 쓰려고 했던 거 그대로 써줬죠? 서브 키워드. 서브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내 글이 제목을 구성할 때 조금이라도 검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도 없는데 여기 보세요. 공기 전도형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이어폰 추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목에 함께 쓸 수 있는 서브 키워드까지 추천을 해줘요. 여러분 진짜 정말 놀라지 마세요. 제목도 다 추천해줍니다. 여기 있는 제목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 본문 요약 보세요. 350자의 본문 요약을 해줬죠. 근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 글이 보여줄 수 있게끔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잘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요약을 블로그 글 위에 써주시면 맨 위에 노출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생각 안 하고 아까 보셨잖아요. 저 그냥 글 한 줄 딸랑 쓰고 엔터만 누르는 거. 이렇게 다 써줘요. 그럼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글 안 써도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목차를 다시 한번 작성하면서 그 목차대로
글을 써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목차 아주 디테일하게 써주고 있죠? 이 디테일한 목차대로 블로그 글까지 써줍니다. 블로그 글을 또 써줬죠? 그럼 이 목차는 우리가 블로그 글 쓸 때 이 내용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이버 블로그하고 트위스토리 블로그. 근데 우리가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글을 쓰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우리가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메모장을 열어서 메모장에 붙여놓고 다시 이거를 복사해서 블로그 글을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5분 정도도 안 걸렸거든요. 챗GPT가 글 써주는 거 진짜 2분도 안 걸렸고 복사해서 갖고 오는 거 3분 걸렸죠. 그럼 이런 거를 좀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15분이라고 되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틀들만 좀 이렇게 타이틀을 좀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목은 우리가 뭘로 했었죠? 이걸로 했잖아요. 블라우풍트 오픈픽 이어폰. 그런데 제가 이 모델을 찾아보니까 아까 글 써준 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거를 검색했었을 때도 검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어폰을 보시는 분들은요, 스펙이나 가격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스펙, 가격, 리뷰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챗GPT가 알려준 제목을 그대로 넣으셔도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되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이미지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게 한 5분. 토탈 저는 15분 정도는 돼야 글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쓰면은 보통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까지도 쓸 수 있거든요. 더 오래 쓰시는 분은 3시간도 되고. 근데 이 이미지 이렇게 막 써도 되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이미지가 있고요. 저작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AI로 정말 저작권과는 무관하게 이미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요. 자, 그러면 한번 발행을 해볼 건데요. 이게 IT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IT 팁 노하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IT 컴퓨터지만 리뷰 형식의 정보성 리뷰잖아요. 그래서 정보성 리뷰라서 리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글 쓰고 이미지 넣고 이게 발행만 누르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쓰기만 하면 끝인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더 해보려면 태그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썼지만 검색하는 게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블라우풍트 스펙, 블라우풍트 매뉴얼, 사용법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런데 여기 태그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검색을 했었을 때 태그에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글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태그를 넣는 난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품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쵸? 모델명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7개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늘려가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그 넣은 것도 상위 노출됐을 때 필요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제목 선정했던 거. 챗GPT를 통해서 15분 만에 글 쓰는 과정 속에서 키워드, 메인 키워드, 제목 키워드를 이렇게 구성한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본문글에 자동으로 우리가 별도로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챗GPT가 이 안에 적절하게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안에 내가 글 쓰고 있는 상품 정보를 링크하는 겁니다. 제습기가 있죠? 우리가 아까 상단 노출된 거 보셨어요. 그쵸? 제습기를 봤더니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제습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죠. 여기에 링크를 거는 겁니다.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링크를 걸고 있고요. 제 교육용 블로그에는 이렇게 제휴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 IT 글들이 참 많아도 다 저품질 없이 오히려 블로그 지수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도 신기한 얘기예요. 아시는 분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하는 겁니다. 보다가 오 이거 궁금한데? 라고 해서 이걸 클릭해. 그러면 제휴 사이트로 넘어가요. 쿠팡으로. 그러면 이걸 보다가 마음에 들면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군가 쿠팡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다른 걸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24시간 안에 무엇을 구매하든지 이거를 누가 구매했으면 3%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누군가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나에겐 또 수수료를 받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대신 꼭 지켜줘야 될 거는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꼭 공정위 문구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 수익의 일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네이버 블로그는 체험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글을 대신 써주면서 기자단, 원고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드포스트도 있어요. 네이버 글에 광고 달리는 거 보셨죠? 바로 그거를 누군가 클릭했었을 때 나오는 수익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블로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많이 하시잖아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이렇게 블로그 글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광고가 붙어요. 누군가가 이런 광고를 딱 클릭하면은 수익이 발생해요. 적게는 몇백 원에서 뭐 1,000원, 2,000원. 뭐 광고의 종류와 글 주제에 따라서 그 광고의 단가도 달라져요.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블로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오? 너무 신기해요. 이거 카시오 남성 시계 모델을 쓴 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계 광고가 붙었어. 그 글 쓴 주제에 맞게 광고가 붙는 거죠. 지금 알려주신 방법이 엄청 신기한데 컴맹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열지도 몰라요. 그리고 휴대폰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솔직히 좀 어렵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컴맹이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적어도 컴퓨터는 켜고 브라우저 켜고 이렇게 챗GPT라는 화면을 열어서 뭔가 타이핑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만 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타이핑 엄청 어려운 거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대로 쓰려면 글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냥 많이만 쓰면 쓸 수 있죠. 근데 그냥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잘 써야 되거든요. 잘 쓴다는 거는 챗GPT가 잘 알아듣고 또 챗GPT가 문제되지 않게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럼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도 안 어렵다는 거죠. 단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잘못된 이야기만 들으셔서 우리도 모르게 겁을 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AI 글쓰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 끝에 만든 게 바로 그렇게 블로그를 쉽게 쓸 수 있는 바로 그 챗봇인 거죠. 그럼 아나부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블로그로 글을 잘 쓰시고 돈도 버신 거예요? 아니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세상에 시작하자마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버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지. 맞잖아요. 근데 모든 거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노력해가는 과정.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력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대 없이 노력하는 것들은 불확실하게 노력하는 거는 조금 무섭잖아요. 그런데 기대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다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는 과정이 3개월, 저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6개월 정도 지날 때서부터 뭔가 확실하게 결과가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월부 강의하시는 블로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조금씩 막 무겁게 말고 차분히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의 수익은 점점점 늘어나는 그 과정을 분명히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해본 게 길지 않아요. 불과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저도 똑같았었어요. 야, 이거 내가 얼마큼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정말 3개월을 넘어가면서 6개월 될 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쩌다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꾸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꾸준함이 재밌고 설레고 기대로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꾸준한 것과 미치겠다 꾸준, 미치겠다 꾸준.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능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로 하는 방법,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노하우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신 있게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도 이번 주 주말부터 한번 글 써볼까 생각하신 분들에게 첫 단계부터 헤매지 않게 따로 준비해주신 선물이 있으시다고요? 그럼요. 강의 시간도 아주 길지 않게 하려고 원래는 8시간 정도였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풀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너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3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11시간 정도면 최적의 시간이고 600페이지의 교재를 만든 이유는 혹시라도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라고 해서 계속 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한 교재예요. 그렇게 꼼꼼히 구성을 했고요. 더불어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런 챗봇도 2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이 그냥 챗봇만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강의를 신청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한 거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정도의 챗봇들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톡방에 모두가 참여해서 서로 어려운 이야기들도 나누고요. 제가 2번이나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또 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단톡방에도 제가 2번이나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는 선착순이에요. 모두가 다, 그 많은 인원들이 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제 금액을 줄이는 거잖아요. 5만 원 쿠폰까지 드릴 거예요. 저를 만나신 분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아나부는 선한 가치의 영향력이라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렇게 긴 감동의 후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강사가 정보를 전하게 되면은 계속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냥 막 주는 게 좋거든요.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성향이 그런 거를.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되냐 그러면 그만큼 저를 따라와 주고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주고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드리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드리는 거에 가치를 둔 게 저 아나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정말 좀 설렘으로 재밌게 기대로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아나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이 시점에 보세요. 이제 올해가 2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 2달 안 남은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희망차게, 좀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다가올 새해에 또 새로운 결과에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제가 정말 철저하게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준비한 이 월부에 런칭한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 조금이라도 전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정말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유튜브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반갑고요.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또 저의 마음과 또 저의 메시지도 있는데, 우리가 월부 또 강의에서 또 만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월급쟁이 부자들의 많은 수강생분들과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것을 잘 선택하셨고요. 거기에 저 아나부까지 또 월급쟁이 부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